일단은 지금 그 세법 개정안 내용들을 이제 좀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법인 대표님들께서 어, 그 개인 자산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또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요번 세법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그 초과 배당, 차등 배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 개정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린다고 해 주셔서. 네. 이게 두 번씩 드릴까 봐. 일단은 그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좀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초과 배당을 통해서 증여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현행에는 과세 방식이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존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201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5년 정도 됐는데 16년 1월 1일 날 바뀌었는데도 또 기장 세무사님들은 뭐 증여세 나온다, 안 된다, 뭐 불법이다,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이게 합법이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차등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세법이 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에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찾아내면 그것에 대해서 인제 확인해 보지 않으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드리면은 다 이해들을 하세요. '아 가능한 거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게 누구나 다 알게 돼서 하려고 할 때에는 대부분 법이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느냐. 자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해 자 초과 배당에서 왜 증여 이익이 생기냐. 말 그대로 제가 대주주라고 한다면 제가 받을 걸 저희 딸한테 배당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을 하는데 과거에는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냈는데 이제는 소득세, 증여세 모두 다 과세하겠다. 일단은 기존의 세금을 두 개 중에 하나를 냈는데 두 개를 다 내야 되니까 굉장히 세부담이 인제는 커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1억을 초과 배당한다면 기존에는 1억에 대한 증여세 1,000만 원 그리고 1억에 대한 배당소득세 2,010만 원 요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더 큰 거 여기서는 자 2,010만 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어 배당소득세 1,540만 원 납부를 하고 음 종결을 하는 걸로 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둘 중에 큰 거를 납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1억에 대한 소득세 1,540만 원 그리고 초과 배당에 의한 증여세. 자 여기에서 무조건 그 두 개를 동시에 내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할 때 이 증여 가액 1억 원에서 기존에 납부한 배당 소득세는 빼줍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1억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8,460만 원에 대해서 10% 1억 미만이니까 10% 846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배당 소득세 1,540만 원하고 소득세 증여세 846만 원 이렇게 해서 2,386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지금 법이 바뀌기 전에 하신다면 1,540만 원을 내고 끝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86만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금이 물론 늘어난 것도 중요하죠. 지금 한
1억을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소득세하고 증여세 중에 더 큰 것만 납부를 했고 소득세가 더 높다면 증여세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걸로 종결 그 해에 인제 그걸로 종결이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세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증여세가 소득세랑 다르게 10년 동안 누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첫 해 여기서는 지금 기존에 증여가 없다고 생각해서 요것만 나왔는데 과거 10 년치 증여세를 계산을 할 때 지금 여기처럼 그 증여대상 가액할 때 1억 원이 아니라 10년 전 거 인제 했던 게 다 같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법 개정안의 문답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초과 배당에 대해서 세법을 개정하게 됐느냐. 이게 인제 세법 개정안 문답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1과 2의 경우 부가 자에게 배당 소득을 증여했다는 실질은 동일하나 세 부담은 2가 더 작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절세를 하셔야 될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지금 국세청에서 나온 이 개정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나온 개정안에 보시면 A 법인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아버지가 90% 아들이 10%일 때 배당을 100억 원을 한다면 뭐 여기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62억 9,690만 원이 나온다. 그 아까 그 차등이 아닌 균등 배당을 하게 되면 세금을 62억 9,06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차등 배당을 하니까 세금을 44억 6천만 원밖에 안 낸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가 이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차등 배당을 활용하면 62억 낼 세금을 44억만 내면 되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44억 6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를 내년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62억 9,69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그림은 아마 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인제 이익 배당에 대해서 자,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도해도를 나타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익 배당이 있는데 지금 차등 배당의 경우에는 자, 법인에서 자,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가 배당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한 번만 내죠. 소득세 한 번. 그런데 그냥 균등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는 균등 배당이 아니라 아버지가 배당을 받아서 아들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세금을 총 두 번을 납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자녀에게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더 큰 것은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준다는 아주 큰 절세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인제 이 부분에서도 자녀가 인제 받았을 때 물론 여기 분산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4대 보험도 인제 누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 좀 덜 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도 두 번 낼 거를 인제 한 번만 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이 높은 대표님의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 등에게 배당을 몰아줌으로써 소득 자산 분산으로 배당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대표님이 배당을 받아서 세후 수령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녀에게 차등 배당을 실시한다면 배당 소득세만 이제 납부를 하시니까 즉 증여세는 건너뛴다는 거죠. 자, 일반 증여 재산은 10년 내에 합산이 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일반 증여재산은 10년 내 합산이 되므로 10년 내 재차 증여가 있으면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증여세율이 10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세금을 증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계속 합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차등 배당은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의제 요건을 벗어나면 실질적으로 증여는 하지만 증여세는 합산되지 않는 아주 큰 절세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 이제 발표된 세법이 통과가 된다면 인제 이렇게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제 없어지는 거예요. 생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러면 초과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020 년도에 정기 배당이나 중간 배당을 하셨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또 올해 1월 1일 날 그 중간 배당 차등 배당 관련해서 법이 또 바뀐 게 있어요. 전에는 인제 소득세하고 증여세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그 증여세 계산을 할 때 1년 이내 거는 다 합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이내에 배당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배당이 인제 결산 배당이 아닌 중간 배당 형식으로 거쳤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인제 합산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상법에서는 중간 배당을 허용을 하는데 이게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중간 배당을 이미 한 회사들은 요번에 중간 배당을 활용하기가 쪼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정기 배당을 한 회사들은 이 정기 배당을 어 증여세하고 소득세 계산할 때 기존의 정기 배당을 증여세 계산할 때 합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기존의 어떤 차등 배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조사를 한다거나 주의 깊게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2015 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제 종결이 되는 그 해에 퇴직금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까지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 퇴직금 중간전환 15년 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조사를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어떤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또 그 퇴직금 중간정산의 모든 절차 그런 서류들을 정확하게 다 한 회사들은 문제가 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는 이런 거를 상법상 절차들을 대부분 놓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아 요번에 이렇게 차등 배당이 바뀌니까 한번 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도 문의를 지금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면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간 배당 규정도 없어요. 근데 서류 보니까 8월 8월 며칠 기준으로 해서 "중간 배당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배당 기준일을 배당하는 날을 배당 기준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서류들 주청이나 이사회, 중간 배당은 더군다나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또 이런 것도 다 물론 이제 이사회가 없으면 주청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서류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거, 과거에 인제 1년 이내 배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올해 중간 배당했는지 정기 배당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차등 배당을 처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서류를 다운받아서 이거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인제 물론 기존에는 차등 배당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뭐 다시 소득세로 간주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물론 소득세하고 배당 소득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안 나서 크게 무리가 되진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잘못하면은 인제 큰일인 거죠. 취소가 되면은 다시 못 하니까. 과거에는 뭐 잘못돼도 다시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인제 법이 바뀌면 할 수가 없어요. 다음은 차등 배당을 하고자 하는 대상, 뭐 배우자에게 한다거나 자녀에게 한다거나 뭐 손자에게 "내가 차등 배당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분들이 주식이 있어야겠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뭐 증여나 양도를 하겠죠, 주식을 먼저. 그러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주가 평가를.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 자, 또 하나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초과 배당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 의제를 반드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초과 배당 증여 의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주식이 없어서 주식을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요렇게 22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차등 배당을 해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앞에 사례를 통해서 계산을 해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대표님들께서 인제 다들 인제 올해 그러면 '좀 배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렇게 인제 법이 바뀌어서 뭔가 행위를 하실 때에는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세법상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인제 기장 세무사님도 세무사니까 알 수는 있으시지만, 상법상 절차는 세무사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법상 절차는 또 법무사님이나 또 이런 법무 전문가랑 같이 반드시 진행을 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죠. 저희가 올해 하게 되면은 44억 낼 거를 내년에 하면 62억 9천 세금을 낸다. 이거는 네, 세법 개정안 문답 자료에 기재부에서 직접 계산을 해서 올려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이게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1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올해가 지나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세금은 더 많은 부담을 어 가지시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음 제가 또 인제 공유를 해야지 또 같이 보이시니까 제가 또 새로운 파일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기재부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100억 짜리를 해 줘서 뭐 크게, 그것보다는 너무 이제 100억 은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한 제가 10억 정도로, 또 대표님 지분은 99%, 자녀의 지분은 1% 일 때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지금 뭐 제 회원사들도 뭐 10억, 20억 하려는 회사가 많은데, 자 10억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과가 되는 게 지금 9억 9천이 되잖아요. 9억 9천. 그러면 초과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인제 상당액은 한 3천, 그러니까 3억 8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배당 소득세가 되겠죠. 그리고 초과 배당금에 대한 이제 증여세, 예, 증여세는 2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과 배당 소득 금액 그 소득세가 더 크니까 여기서는 이 3억 8천 40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에 대해서 3억 4,7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냈으니까 세후 수령액은 6억 5,025만 6,900, 아 6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세후 수령액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초과 배당 금액이 아버지가 받을 걸 내가 받은 이 9억 9천이 증여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개정 후에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앞에서 뭐 기재부에서 나왔던 거 100억 짜리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10억 짜리로 제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여 드리는 거고요. 개정 후에 초과 배당 금액이 아버지가 받을 9억 9천을 내가 자녀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소득세는 똑같습니다. 네. 소득세는 똑같이 납부를 하는데, 자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이 증여 재산가액은
증여세 계산할 때는 증여재산가액 9억 9천에서 소득세 납부한 것을 1차적으로 차감을 해 줍니다. 차감을 해 주고 자 그러면 세금은 6억 6천을 내겠죠. 네. 6억 6천. 6억 6천에 대해서 지금 9억 9천에 대해서 기존에 납부한 3억 4천을 빼줬으니까 증여자산가액에서 실제 과표는 6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1억 2천. 그러면 아까 이 배당 소득세하고 증여세하고 합해서 네 요렇게 합해서 세금은 총 4억 7천 정도를 내게 되고요. 세후 수령액 10억을 배당받았는데 5억 2천 정도. 즉 지금보다 한 1억 2,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증여재산 가액이 자 증여재산에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10년이 가는 거예요, 10년. 그러면은 앞으로 또 추가로 증여할 때 좀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초과 배당에 관한 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배당을 하게 됐을 때 올해 하는 것과 내년에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세법 개정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법 개정안 내용은. 그런데 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법인하고 관련된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포인트만 제가 앞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5억 초과되면은 기존에 인제 42%가 최고 세율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10억 초과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이제는 또 내년부터 배당을 할 때도 여기에 적용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상당히 그 소득 세율이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이 내용인데요. 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자, 앞으로는 인제 무조건 배당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무조건 배당을 해야 돼요. 50%는 무조건 배당을 해야 되는데 차등 배당을 그 기존에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차등 배당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렇게 세금이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개인 유사법인, 개인 유사법인 네. 개인 유사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부분을 배당을 안 하면 초과 유보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초과 유보소득. 자, 그러면 초과 유보소득은 뭐 내용이 뭐 복잡한데 간단하게 보시면 네, 어쨌든 유보소득의 50% 우리가 결산할 때 당기 순이익 계산 인제 신고하시잖아요. 그 금액의 50%를 초과 배당 50%를 어 적정 유보소득으로 보겠다. 그러면 50% 그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은 배당을 한 걸로 보고 예 배당 소득세를 네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배당한 걸로 보고. 자, 그러면 간주 배당 기속 시기는 결산 확정일, 간주 배당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 기한에 같이 하랍니다. 그리고 어 물론 인제 중복과세를 해 준다는 게 배당 소득세를 미리 냈으니까 나중에 배당해 갈 때는 배당으로 보지 않을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배당이 지금 두 가지가 바뀌는데 하나는 간주 배당, 하나는 초과 배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무조건 50%에 대해서는 배당을 해야 되는데 차등 배당에 이렇게 세금 두 가지를 합산하면 아까 보셨죠? 거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거든요. 자, 그러면 자산 이전을 하는 데 있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초과 배당에 대한 거 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또 올해 초과 배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향후에 승계를 할 때 이 올해 차등 배당을 큰 금액으로 하시면 내년에 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활용을 하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제가 인제 이렇게 상담 오시는 대표님들 상담을 해 보면 과거부터 쭉 주가를 인제 쭉 리뷰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식 이동의 적기가 있었어요,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만 그런 시기들을 다 놓쳤어요. 그러면서 또 기장 세무사님을 원망하시는 대표님들 봤는데 당연히 기장 세무사님들은 기장이 전문이세요. 또 본인의 책임은 기장을 해 주시고 또 결산할 때 세무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우리가 기장료를 드리는 이유죠. 절세를 하는 거는 대표님이 관심을 가지고 절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셔야지 "이거를 왜 우리 기장 세무사가 안 챙겨 줬지?"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 세무사님 역할은 기장과 세무 조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5 년도에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을 진행을 해 드렸고 2016 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뭐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전략적으로 15 년도에 퇴직금을 하고 16 년도에 주식을 이전을 했습니다. 네, 주식 이동을 16 년도에 가장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친 회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난 회사들은 그때 제가 퇴직금을 해 드렸으면 16 년도에 주식 이동을 도와드렸을 텐데 그냥 중간 정산 없어진대. 그러니까 또 어디서 들으시고 또 중간 정산을 또 하신 거예요. 또 그나마 또 잘하셨으면 뭐 추징은 안 받으시는데 잘못하셔서 추징받은 사례도 꽤 많고 어떻게 그래도 운 좋게 추징은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좋은 주식을 이전할 승계를 할 최적기 최고의 기회를 다들 놓치셨다는 거죠. 자, 이번에 차등 배당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절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5 년간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아마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차등 배당을 하는 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이 부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차등 배당은 우리가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차등 배당을 통해서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자산과 네, 이익이죠.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올해 저희가 없는 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야 될 거를 미룬 게 있다면 같이 하시면 주가를 조정하는 데 주가가 낮아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할 거를 올해 차등 배당하면서 진행을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2 개의 회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초과 배당과 또 주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또 기존에 회사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미뤄왔던 거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세금을 4분의 1 정도로 줄인 사례를 다음 영상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초과 배당 굉장히 큰 이슈고 뭐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냥 초과 배당만 하고 끝난다. 이거는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단순하게 초과 배당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의 승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초과 배당과 절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진행함으로 해서 승계를 원활하게 다음 세대에 해 주셔야 돼요. 회사가 존속이 돼야 근로자도 급여를 받고 또 경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들께서 이런 이제 절세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세금을 이렇게 내가 어 '절세와 탈세와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과 배당 다 법에서 정한 거였고 아시는 분들은 다 미리미리 했고 안전하게 자산을 다음 세대에 이전함으로 해서 회사가 영속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는 대표님 개인의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같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승계를 하기 어려운 회사에서는 내가 챙겨서 네 승계를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10 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승계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법이 자꾸 바뀌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단순하게 초과 배당 좀 더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승계 플랜까지 요번에 같이 진행을 하셔서 우리 회사가 1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인사만 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채팅창에 아직 안 적어 주셔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또 채팅창에 계속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다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